요리를 쇼로 만든다는 것은 맛과 향을 시청자에게 줄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떤 걸로 쾌감을 주자라는 게 좀 서에 있었나요? 처음부터? 그 요리 프로를 했던 선배들도 다 야, 요리 편집 쉽지 않아. 쉽지 않죠. 네. 약간 무성영화 시대의 음악 예능을 만든다고 생각하는 거랑 비슷해요. 맞아요. 가장 중요한 감각을 차단하고 만든 거죠. 심사위원의 리액션만이 이 맛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루트고 유일한 창구인 거예요. 그러면 그 심사위원 말을 최대한 잘 살리면 그게 결국은 최대 리액션을 보일 수 있는 거고 그게 결국은 제일 와닿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야, 이거 한계를 네. 역발상으로 무기로 바꿨네요. 네, 안녕하세요. 스토리캠프에 놀러오신 캠퍼 여러분, 캠장 이종범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채널에서 처음으로 손님을 모셔봤어요.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안 보신 분이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하고 있는 가장 화제가 됐던 새로운 형식의 서바이벌, 흑백 요리사의 크리에이터 김학민 PD님을 스토리캠프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첫 손님부터 대박인데 캠퍼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세요. 개인적으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 개인 콘텐츠 바로미터로 두고 있는 이종목님. 그러니까 이종목님이 재밌다고 하는 콘텐츠는 저는 무조건 보거든요. 저에게 있어서는 한 바로미터 같은 분이 불러주셔서 바로 달려왔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근데 감동했어요. 사실은 저희 두 사람은 인연이 되게 오래됐지만 각자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지 불러서 나를 위해서 일을 해라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만난지 기억하시죠? 네. 함께 밴드로 공연을 했던 사이입니다. 드러머셨고 그렇죠. 저는 그 공연에서 이제 작사 이런 쪽과 공연 기획 이런 쪽을 담당했는데 뭐 1화가 있다면 그때 탑밴드를 저희가 지금으로서는 약간 뭐 모르시는 분 많겠지만 약간 지금의 약간 슈퍼밴드 같은 느낌의 그렇죠. 이제 밴드 오디션 저희가 나갔었죠. 나갔었죠.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죠. 네.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그때 이제 그 심사위원분들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뭐요? 내가 들어봤던 연주 중에 가장 지루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라는 따뜻한 말씀 해주셔서 그거로 인해서 내가 밴드를 안 하고 PD를 할 수 있었다. 사실은 그때 처음 만났을 때에도 제가 기억나는 게 소의 눈을 하고 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선하고 맑은 눈을 하는 사람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흑백요리사 같은 걸 만드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아마도 그래서 창작자로서 고민했던 지점들을 얘기를 나눌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PD로서의 김학민은 사실은 끝없이 고민하고 계속 공부하는 PD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저희 작가님이 써놨어요. 김학민이 보는 작가로서의 이종범을 물어보래요. 날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스토리텔러 이종범으로서 저는 약간 굉장히 존경을 하고 있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막 스토리 부분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진짜 손꼽게 먼저 연락해서 형 이런 때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제 고민의 순간들에는 대충 항상 물어보긴 했거든요. 네. 이분한테. 이분은 기억 잘 못하지만 되게 바빠서 주로.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요? 원래 저희 최근에 만났던 것도 사실은 궁금한 게 저한테 갑자기 방송 작가로서 함께 일을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하셨었잖아요. 혹시 그게 흑백요리사였나요? 아닙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흑백요리사였으면 되게 아쉬울 뻔했어요. 그때 그걸 한다고 했어야 됐어.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저도 흑백요리사가 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럼 망하게 되면 나는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되나를 고민하던 찰나에 이제 연락드려서 만났던 거고. 네, 그때와 사뭇 제 마음이 달라졌어요. 아. 뭐든 열심히 같이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만나고 나서는 연락이 또 없으셔서 이제. 어쩌다 보니 이제 근황으로 얘기를 시작했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하셨던 경연, 오디션 이런 서바이벌들이 대표적으로 하이 스트레스 매체잖아요. 하이 텐션 컨텐츠 아닙니까? 이쪽의 프로그램들을 주로 만든 것은 개인의 어떤 성향과 취향? 저한테 보여주지 않았던 은밀했던 욕망이었나요? 아니면 이쪽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흘러오게 된 건가요? 제가 해왔던 컨텐츠를 보면은 사실 뭐 이런 팬텀싱어라든지 뭐 이런 서바이벌도 있지만 한편은 뭐 효리네 민박 이런 프로그램도 했었기도 했고 그래서 이게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와 시장에서 먹히는 이야기에 대한 고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제 전작 뭐 테이크온 같은 경우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다면은 이제 그래서 망해보고 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결국은 모두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쪽이 그게 맞지 않나라고 하면은 요새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가 뭘까 생각해봤을 때는 모르겠지만 요새 예능의 트렌드는 찐이 아니면은 살아남기 힘들다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하거든요. 찐이 아니면 힘들다. 여기서 말하는 찐은 그 이야기 자체가 진짜 정말로 진짜여야. 그러니까 그 진짜에서 나오는 얘기란 건 결국은 그 서바이벌이라든지 잘 아시다시피 또 이제 또 찐에서 한번 놓으셨었잖아요. 그랬죠.
더 깊은 데서 건져 나오는 결과물을 보고 싶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러려면 센 압력이 필요하다. 네. 이제 세팅에서부터 네. 높은 스트레스 세팅이 돼줘야 진짜 안에 있는 것들이 비집어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인가요? 그쵸, 그쵸. 아. 근데 이제 그거를 저희는 막 그렇다고 해서 막 진짜 뭐 강박적인 뭐 압력에 몰아넣고 한다기보다는 몰입하실 수 있는 상황을 주어주는 거고, 그게 서바이벌에선 결국에는 몇 명이 뛰어드는데 단 한 명만 네. 상금을 받는다. 그쵸. 뭐 이런 구조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재밌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경연, 서바이벌, 오디션 이것들을 좋아할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알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압력을 주지 않으면 이제 시청자가 관심 가질 만큼의 진액이 나오지 않는다. 그냥 이게 가짜 상황으로 펼쳐졌을 때는 아무래도 그냥 어차피 저거 가짜잖아. 네, 그렇게 봐버리는 분들이 너무 많고, 요새는 또 진짜 순간순간 진짜 도파민이 이제 쭉 하면 찍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안 보게 되니까. 사실은 이제 웹툰 작가들 사이에서는 자켓 사이코패스라는 용어가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자켓은 이제 내가 만든 캐릭터, 자켓. 사이코패스는 사이코패스. 캐릭터를 만들어 놓고 왜 저렇게 사페처럼 못 살게 구냐. 작가들은. 그런 용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프로스트 교수를 네네네네네. 막 입원시키고 막 난리도 아니고 누구를 사랑하게 한다면 죽이고 막 이러잖아요. 왜 그러는 거냐 물어보는데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진액을 원하는 시장이 되었다. 제가 이래서 작가님을 좋아합니다. 항상 만나면 새로운 개념을 이제 잘 이러면서. 불렀네 오늘. 네. 사실 제가 진짜 궁금했던 질문이 이거였어요. 왜 요리냐라는 질문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요리를 가지고 돌파했냐로 깊게 들어가는 질문이 되게 하고 싶었거든요. 예를 들자면 저는 음악 만화가 꿈이라서 음악인으로 오래 살았는데 음악을 만화로 그리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안 들리잖아요. 다른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고 설득을 해야 돼요. 근데 요리를 쇼로 만든다는 것은 맛과 향을 시청자에게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쇼에서는 춤과 노래와 퍼포먼스와 이런 것들이 더 많았는데 요리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걸로 설득을 해내자, 어떤 걸로 쾌감을 주자라는 게 좀 서에 있었나요? 처음부터? 근데 그 전에 했던 그 음악만화는 안 그리실 생각이세요? 죽기 전에 그리지 않을까요? 너무 기대돼서요. 아니요, 음악만화를 보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 갑자기 들어서 빨리 지금부터 그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갑자기 하면서 네네. 네. 뭐 인생 기니까. 네. 음악만화, 훌륭한 음악만화가 이미 많이 나와 있고. 팬으로서 이제 너무 보고 싶어요. 딴 거 이거 하지 마시고 지금 음악만화를 그리셨어요. 여기 나와서 이거 하지 말라고? 이거 이러니까 그릴 시간이 없는 거 아니에요. 다 이게 취재고, 나중에 다 써먹을 경험들입니다. 음악만화 그릴 거예요, 진짜 근데. 그릴 거예요. 너무 갑자기 진짜 너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네. 이 돌아와서. 네. 처음에는 그게 되게 걱정이었어요. 왜냐면 진짜 음악 프로그램 제가 했던 싱어게인이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뭐 이승윤 씨가 노래 부르면은 그 노래가 여러분들한테 들리니까. 와닿으니까 이승윤 멋있다, 매력적이다, 이무진 노래 잘하네 막 이렇게 그렇죠, 된단 그렇죠, 말이죠. 근데 요리는 맛이 어떤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전달시킬 거야? 그러니까요. 그게 너무 요리 프로를 했던 선배들도 다 요리 편집 쉽지 않아. 쉽지 않죠.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전달할지가 너무 고민됐는데. 약간 무성영화 시대의 음악 예능을 만든다고 생각하는 거랑 비슷해요. 맞아요. 가장 중요한 감각을 차단하고 만드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어렵다 싶었는데 이게 편집해놓고 보니까 느낀 거는 이거 맛을 모르잖아 어차피 사람들이. 모르죠. 네. 그러면 내가 얘기한 대로 사람들이 믿는 거죠. 어머나, 그렇게 역발상을 한다고?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래서 가짜로 말을 한다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무슨 얘기냐면 저희도 녹화장에서 이거 맛은 못 봤어요. 제작진도 못 봤어요? 네, 제작진 못 봐요. 나 진짜 물어보고 싶었는데. 오로지 심사위원만 맛을 보고. 네, 그 말은 제가 이걸 가짜로 조작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네네네. 심사위원의 리액션만이 이 맛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루트고 유일한 창구인 거예요. 그러면 그 심사위원 말을 최대한 잘 살리면 그게 결국은 이 최대 리액션을 보일 수 있는 거고, 그게 결국은 제일 와닿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야, 이거 한계를 역발상으로 무기로 바꿨네요. 음악 만화 중에 제일 유명한 만화 중에 백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그렇죠. 백에 보면 유키오가 노래를 잘한다는 설정이에요. 근데 음악을 못 듣는 우리로서는 관객들의 연출만 보고 내 안에서 각자 사운드 보드로 돌리거든요. 맞아. 최고의 해상도가 거기 있으니까, 뇌에 있으니까. 근데 비슷한 발상인 거잖아요. 우리가 가진 것을 역으로 이용하면 자유로워진다. 그렇다고 하죠. 그런 걸로 해두죠. 네. 아무튼 그래서 심사위원의 말 그런 이분하게 읽지 않았네요. 네네네. 하거든요. 막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런 안성재 심사위원의 목소리도 최대한 살리고, 왜냐면 그게 진짜 유일한 루트니까. 그거를 잘 개성 있게 살리면은 그게 결국엔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근데 이건 정말 좋은 정리인 것 같습니다.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소재, 재료의 한계를 느낀다면 그걸 어떻게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예시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그거 말고도 더 많은 성공의 요인들을 발견하긴 했어요. 예를 들면 기존에 제가
셰프를 보면서 액션 영화 같은 쾌감, 움직임이 주는 아름다움 같은 것들을 느낀 적이 별로 없는데 흑백요리사에서 저희가 제일 즐거웠던 건 요리를 만드는 과정의 액션성이었거든요. 물론 그 윤남노 셰프처럼 정말로 액션이 큰 사람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장면이 딱 생각났네요. 네, 이렇게 딱 걸고 막. 근데 그거 말고도 셰프들이 모여서 요리를 하고 있는데 다 다른 스타일의 액션들이 나오는구나. 그 사람의 성격이 보이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게 분명히 있구나 라는 게 있었고, 결국은 또 저는 항상 개인화된 드라마로 돌아가잖아요. 이 흑백요리사에서 각 출연자 개개인의 혹은 그 위층에 있는 심사위원 두 사람의 개인화된 드라마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셨나요? 이게 기본적으로 작가님들은 어쨌든 조물주의 입장에서 다 세팅을 한단 말이에요. 저희들이요? 네, 기본적으로.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진짜 상황만 던져질 뿐이지 그들이 어떤 식으로 드라마를 만들고 어떤 식의 캐릭터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지원자를 모집할 때 최대한 이런 캐릭터, 이런 캐릭터, 이런 캐릭터들이 함께 뭉치면 어떤 시너지가 나올지 그냥 진짜 퀘스천을 갖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스크립트 기반의 프로그램들은 결국에는 스토리에 대한 뼈대를 갖고 들어가지만 저희는 스토리가 아니라 퀘스천이 많을수록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네네네. 고금의 수많은 선배들이 하시는 얘기가 진짜 첫 녹화했을 때 야 이게 뭔 프로야? 하는 프로면 보통 잘 돼요. 아 그래요? 네, 오히려 그냥 보는 후배가 그랬어요. 선배 이 프로 무슨 프로예요? 우리 괜찮을까? 네, 그쵸. 그런 프로일수록 퀘스천이 많을수록 오히려 이게 어떤 프로로 갈지 이게 보이는데 그때 약간 저희는 좀 이 프로는 된다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고 퀘스천이 많은 프로가 좋다. 약간 컨텐츠 메이커를 크게 둘로 나눠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도를 만들어서 명확한 상을 알고 가야 되는 지도 제작자 컨텐츠가 있다면 발견의 컨텐츠가 있는 것 같아요. 과연 뭐가 나올지 발견하자라는 컨텐츠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그만해요. 그만해. 그럴 때 확실히 발견된 상황과 발견된 캐릭터에 대해 내가 어떻게 의미부여를 할 거야? 어떻게 해석할 거야라는 그 태도가 되게 중요한 영역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되게 재미있는 차이점이네요. 그렇죠. 저희는 무조건 발견해내는 게 제일 중요하고 왜냐하면 저희는 그런 자신감이 있거든요. 뭐든지 나오기만 하면 우리는 그거를 잘 뽑아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요. 근데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거를 여기저기 함정을 뿌려놓고 뭐가 나올지를 잘 그러면 수학을 해서 그걸로 그 다음부터 고민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뭘 만들지? 이런 스타일이고 저희는. 근데 저는 항상 옛날부터 래퍼들이 프리스타일 할 때 신기했거든요. 저 사람 머릿속에 평소에 얼마나 많은 어휘들이 있었을까가 궁금한 거예요. 진짜 물어봤더니 정말 프리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발견의 매체에 있는 분들도 프리스타일 래퍼의 어휘처럼 평소에 되게 많은 종류의 데이터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 내 예전에 봤는데 이렇게 풀면 재밌어져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나요? 재료들이? 아무래도 편집 문법이란 게 있기는 하지만 요새는 또 그런 편집 문법을 또 사람들이 또 기가 막히게 알고 기본적으로 막 그 출연자 집이 나와 갑자기 랩하기 전에 그러면 얘는 붙었네 약간 이런 느낌의 이제 그런 게 또 이제 요새는 다 있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요새는 그런 배워왔고 막 체화해왔던 그런 어떤 문법이 오히려 조금 의미가 없다. 생각도 들 때도 있고. 그래서 리얼하게만 그리고 그 상황이 재밌게만 찍혀라. 그럼 우리가 나머지는 다 재밌게 살릴게. 약간 그런 기도 메타로 항상 저희가 제일 궁금했던 거였어요. 저희에게 없는 게 섭외거든요. 저희는 캐릭터를 만드는 작업으로 시작을 해서 그 캐릭터가 흐릿하게 시작이 되더라도 결국은 캐릭터를 명료하게 다듬어 나가는 게 저희 작업의 90% 이상이에요. 그런데 좀 거칠게 얘기하면 예능 PD들이나 오디션 프로그램의 PD들은 실제 인물들을 섭외하는 과정이 여기에 그나마 대응될 거잖아요. 김학민 PD가 생각하는 섭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뭘까요? 이게 약간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따라 기준이 조금 달라지는데 뭐 이를테면 효리네 민박을 했을 때 그럼 이제 거기 출연자들은 민박객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선정 기준은 그거였어요. 같이 앉아서 맥주 한잔 하고 싶은 사람. 그런 키워드가 있었군요. 딱 그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들만 모시자. 약간 그런 기준이 이 프로그램의 기준이었고 싱어게인 같은 경우도 저는 그거에서 결국은 이 사람의 저는 인터뷰를 보고 싶은 사람, 노래를 듣고 나서 인터뷰를 듣고 싶다. 말이 궁금해지는 사람. 오히려 이런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뒤에 무슨 얘기가 있을까가 궁금한 사람. 그런 사람이 기준이었고. 근데 그 싱어게인이랑 흑백요리사는 조금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도 결국에는 그 요리 뒤에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로 이 요리를 만들까? 결국은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나? 그게 제일 궁금해서 이 사람 요리를 맛보는 것보다도 이 사람이랑 얘기를 제일 많이 했고 정말 많이 인터뷰를 하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사실은 그 프로에서
시청자한테 결국 주고 싶은 체험이 뭐냐에 따라서 섭외의 키워드가 정해지는 거네요. 예를 들면 싱어게인은 이름부터 네네. 다시 노래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다시 노래를 했다는 말은 노래를 관둔 순간이 그 전에 있었다는 것이고, 애초에 제목부터 노래하는 사람의 스토리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담고 있는 거니까 기준이 노래가 아니라 인터뷰를 듣고 싶어지게 만드는 이 사람.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최종적으로 주고 싶은 체험이 뭔지를 정리하지 못한 크리에이터는 섭외도 중구난방이 되겠네요. 그렇겠네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일단 아니요. 그것보다도 제 설명보다 이 설명이 더 좋아서 앞으로 이 설명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가져가시려고요? 네, 가져가려고. 좋네요. 출처 아는 말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주는 체험 네네. 그거가 좀 알겠습니다. 그걸 외우고 있었어요. 다음에 써먹으려고. 사실은 PD님 입장에서 내가 섭외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돼야 그에 대응해서 상황이나 사건도 던져주고 편집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섭외한 대상에 대한 이해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그냥 인터뷰뿐입니까? 예, 기본적으로는 인터뷰뿐이고 이게 또 깊은 이해가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이건 서바이벌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 사람에 대한 이해가 오래 보면 사랑스럽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오래 보고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갖게 되면은 그 순간 이건 또 공정의 룰이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예. 사실 저는 싱어게인의 예를 들면 우승자 이승윤 씨랑 제가 나눈 대화가 10마디도 안 넘을걸요? 프로그램 기간 동안. 의도적으로. 네. 일부러 거리를 둬요. 아. 흑백 요리사도 마찬가지로 셰프님들랑은 저희 촬영 중간에는 거의 거리 두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고생하셨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좀 그런 거를 하지. 그 서늘한 감각을 유지를 하시는군요. 서늘한 감각. 저는 항상 그 출연자가 서늘한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죠. 좋네 오늘. 너무 잘 왔다. 제가 지니어스 3 블랙가넷 나갔을 때 문철마산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죠? 눈만 보고 하시네요. 지니어스 얘기했는데 웃으면 뭐 문철마산이죠. 네. 정종현 PD님이 출연자 대기실에 늘 와서 같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그러셨어요. 그게 저는 정종현 PD가 출연자들에 대해 캐릭터를 이해하는 시간이었구나라는 거 지금은 단추해보니까 이해가 맞아요, 되거든요. 맞아요. 그렇겠죠 아마. 근데 그때도 느껴졌던 서늘한 감각이 있었어. 이 사람 같이 농담하고 웃고 있지만 나를 관찰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그 과정이었군요. 그리고 또 너무 친해지면 또 나중에 좀 너무 미안해지거든요. 네네네. 왜냐면은 이제 이 사람에 대한 분량을 다 똑같이 챙겨주고 싶은데 그죠. 어쩔 수 없이 그게 안 되니까 불가능하죠, 사실. 불가능하죠. 일단 섭외를 진짜 힘들게 너무 많은 사람을 섭외하셨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섭외라고 한다면 결국 심사위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일단은 경연 혹은 서바이벌에서 심사위원의 역할이 진짜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하죠.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지 혹시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이 요리를 진짜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전달자가 네. 사실은 심사위원밖에 없으니까 그 심사위원들 입으로 결국은 이 요리가 재단되고 판단이 되니까 그리고 한쪽에는 심지어 백종원 쌤이라는 엄청나게 무게감이 있으신 네네. 분이 계신 상황에서 나머지 한쪽을 이제 섭외를 해야 되는데 네네. 그래서 그 추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를 되게 많이 고민했어요. 어쨌든 셰프들 중에 한 명이었으면 좋겠다. 네네. 왜냐면 이제 백종원 쌤이 이제 어떤 요리와 사업적인 부분 제너럴리스트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제 그러면 반대쪽에 계신 분 중에 스페셜리스트, 진짜 그냥 요리 실력자로서 어느 한 분이 계시면 좋겠다였는데 처음에 이제 만나뵈러 갔을 때 모수에. 네, 모수의 마지막 멘트가 제가 이 요리 프로그램 심사를 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뭐라고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토를 낼 사람은 없을 것이다라는 그 토를 낼 말.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랬을 때 이 사람 뭐야? 매력적이네? 멋져? 약간 이런 느낌을 주고 자신감일까요? 네. 확신? 그쵸. 그리고 되게 사소한 거지만 이건 뭐 진짜 이 채널에서나 얘기하는 거지만 너무 좋다. 네. 뭔데? 눈을 약간 이렇게 깜빡이시는 게 있어요. 그렇죠. 네. 좀 귀엽게 벨루가 스타일로. 네. 눈을 이렇게 깜빡이시죠. 벨루가 벨루가 요즘 밈이잖아요. 덩녀 하는 벨루가라고 다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제 이상하게 앞으로 그 포인트에 꽂혔어요. 김학민 PD에게 섭외를 받고 싶은 사람 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눈? 아니 약간 일반적이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그게 약간 뭔가 다르다. 네. 살짝 이러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약간 좀 다른 사람들과 다른 느낌을 확 받고 거기에 그 멘트까지 딱 치시니까 와 되게 매력적인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랑 꼭 같이 하고 싶다. 우리로 치면 그림체잖아요. 우리는 그림체가 있는데 맞아요. 실제 사람을 섭외할 때 그림체라는 게 없으니까 네네네네. 그림체에 대응하는 네. 캐릭터성.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그림체. 그죠. 맞아요. 제가 좋아하는 아다치 미츠루 그림체 같은 그런 느낌. 그렇죠. 네. 아다침들 좋아하시죠? 네. 저도 참 좋아합니다. 네.
저는 사실은 경연 프로그램에서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심사위원의 캐릭터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말씀하신 대로 참가자를 쫙 PD님이 만든 세팅 안에 몰아넣어요. 경험을 시켜요.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시청자가 어떻게 스토리로 엮을지 틀을 주는 사람이 심사위원이라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서 최현석 셰프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무튼 남들이 안 한 거 한다. 새로운 걸 한다라는 키워드로 정리가 돼버렸단 말이죠. 안성재 셰프가 와 이게 막 하는 순간 관객들은 어떻게 해석할지 딱 방법을 받아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구나 저 사람의 지금 시도를. 복잡하고 화려하고 누군가에게는 호불호에서 밀려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심사위원이라는 게 시청자의 체험을 가이드해주는 일종의 안경, 필터 같은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런 면에서 이 두 개의 알, 백종원과 안성재라는 두 개의 알은 흑백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볼 때 옛날에 그 기억나세요? 3D 영화 파란색 빨간색? 그죠, 그 그죠. 파란색 빨간색 필터 같이 둘이 같이 있을 때 입체적으로 이 쇼를 우리가 해석하게 해주는구나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가져가세요. 필기구를 가져와서 쓰든지 나중에 원본을 주시면 제가 좀 이거 좀 감화돼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두 네. 개의 안경. 근데 막 그런 것도 고민이긴 했어요. 두 사람을 놨을 때 이게 보통 심사위원은 홀수인데 짝수를 놓게 되면서 거기서 생기는 문제점도 분명히 있죠. 왜냐면 이제 이게 무조건 합의로만 끝내야 되는 상황, 어떻게든 둘이 그냥 누구 한 명이 지지 않고서는 끝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가위바위보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를 유지시킨 이유는 딱 하나, 그냥 못 봤던 그림이니까. 네네네. 네, 그냥 무조건 새로운 거를 해보자라는 욕구가 제일 컸고, 네. 적어도 3명 그림은 너무 많이 봤으니까 그렇죠. 무조건 3명은 피하자. 그 제가 들었던 바에 의하면 처음으로 그 두 심사위원이 함께 만나는 자리 곱창집이었다고 네네네네, 했죠? 맞습니다. 그때 느껴졌던 텐션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네. 화기애애하고 편안한 분위기라기보다는 긴장감이 있었다. 왜냐면 저희도 사실 백종원 대표님이랑 그렇게 막 저희가 친분이 막 엄청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어려울 수 있죠. 네, 저희도 좀 되게 조심스럽고 어쨌든, 그리고 마찬가지로 안성재 셰프님도 따로는 몇 번 봤지만 또 그렇게 막 또 엄청 편한 사이가 아닌 와중에. 그렇죠. 심지어 격투기도 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말 잘못하면 막 그러니까요. 뭐, 네. 아무튼 그 와중에 이 두 분은 또 아예 처음 보는 상황이니까. 야, 그러니까 각자 자기의 일가를 이룬 두 사람이 만났어. 네, 둘 다 고집이 있고 그렇죠. 원칙이 있어. 네. 다 큰 어른이야. 남자야. 음. 아 진짜 불편하겠다. 그러니까 약간 각자 영역에서 최고인 분들 두 명이 서로 만난 와중에 그죠. 우리도 약간 그 서로 간의 눈치도 보니까, 네네. 물론 그 두 분이 그렇다고 해서 막 이제 막 신경전 이런 건 전혀 아니에요. 되게, 기싸움 이런 거? 아니 기싸움도 없었어요. 곱창을 되게 맛있게, 저희 백쌤은 항상 곱창을 되게 맛있게 해주시거든요. 네, 그 낙원곱창이라고 백종원 대표님의 낙원곱창, 그 곱창집이 있어요. 거기가 되게 맛있습니다. 한번 가시죠 나중에. 네, 같이 나중에 가시죠. 사당이 있습니다. 너무 좋다. 네. 근데 거기 이제 해주시면서 곱창도 먹고 거기에 이제 계란 후라이도 해주시고, 아무튼 이 본인만의 조리법이 다 있으세요. 2차 제조. 그쵸. 2차 제조 팬픽. 네. 팬픽. 팬픽. 적절합니다. 네, 셰프가 팬픽. 만들었는데 백종원 선생님이 네. 팬픽이 예술가거든요. 네. 내가 좀 터치하니까 너무 그쵸, 달라지는 거야. 그쵸. 와 이게 진짜. 근데 심지어 작가가 그랬어,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네. 작가 본인이 만든 팬픽. 작가 본인이 만든 끝내주네. 네. 완전... 난 이렇게 먹지 이러면서. 그치. 완전. 그래서 저희도 막 먹는데, 이제 겉으로 봤을 땐 되게 화기애애하지만 뭔가 약간 진짜 고수들의 대결처럼 뭔가 보이지 않는 어떤 내공 대결이랄까. 네네네. 이쪽에서 전투력 수치가 10,000까지 올라가면 이쪽 20,000까지 올라가는 거를 스카우터를 통해 보고 있는 그런 것 같은 느낌. 약간 터질까봐 이제 막 약간 막 이런 느낌을 이제 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 곱창을 먹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두 심사위원의 캐릭터가 어우러진다기보다 어떤 의미에서의 파워게임을 했던 것이 이 프로그램에서 저는 가장 좋았던 부분이긴 하거든요. 흑백요리사 이전에 나왔던 서바이벌 프로와 오디션 프로에서 제 기억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흑백요리에서 처음 본 풍경이 뭐였는지 아세요? 심사위원 둘이서 토론하는 장면이었어요. 예전에 음악 프로그램에서 심사위원들끼리 이건 그래서 돼야 돼. 하지만 제가 더 좋잖아 라는 대화를 나눈 본 기억이 없으실 거예요. 실제로 그런 시간이 있었어도 화면 밖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걸 잡아내신 걸 보고 흑백요리사는 분명히 다르다. 다르게 갔구나라는 걸 느꼈죠. 바로 잡자면 사실 싱어게인 때도 있었긴 합니다. 네, 싱어게인 전까지는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안 보셨지만 싱어게인 전까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싱어게인 때도 우승자의 무대를 놓고선 그쵸. 진짜 올드보이 웨이비가 이게 서로 붙어서 완전 극렬하게 싱어게인도 8명. 근데 그거는 이제 둘이 붙는 게 아니라 여럿이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그건 맞습니다. 네. 같다고요. 짝수인 심사위원 때 벌어지는 일인데, 싱어게인 때도 저희가 처음 봤는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럼요. 그 무승자 이승윤 씨의 무대를 놓고선 나는 좋은데 나는 별론데가 너무 선후배가 서로
서로 막 이게 붙어서 막 불이 붙으니까 그게 1대1 무대로 기억하는데 정작 이 가수는 졌어요. 근데 이 진 무대를 가지고 감론을박으로 막 싸우니까 그렇죠. 그게 더 막 피어나서 결국은 그 친구가 그래서 우승까지 간 거예요. 왜냐면 심사위원이 시청자들의 안경이라고 하면 그 안경이 그 사람을 보고 있었잖아요. 그쵸. 그런 게 아니까. 맞습니다. 근데 심사위원 여러 명이 싸우고 있으면 원래 패싸움보다 음. 단기 결전이 주인공들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싸우면 진짜 집중해서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금방만 없었으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네네네네. 어떤 시청자 입장에서는. 네네네. 그게 재밌습니다. 네. 기존에 있었던 3인 체제에도 안정적인 구조로 공식처럼 돼버렸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독설가가 있고 힐러가 있고 퍼포먼스 프로가 있어요. 이게 하나의 네, 구조였단 네, 말이죠. 네. 근데 이 두 명이 사실은 셋, 넷, 다섯의 기능을 하는 캐릭터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여기에서 이 쇼의 성패의 많은 부분이 이미 결정이 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섭외를 하는 입장에서는 안성재 셰프라는 캐릭터는 방송 경험이 없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담겨질까에 대해서 자기 인식이라거나 보여지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경력, 검증 기록이 없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하세요? 뭘로 검증을 하세요? 그냥 믿고 가는 거, 그리고 믿고 앉혀놓고 기도 메타 이제 이런 거예요, 그냥 진짜.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진짜 그 캐릭터가 무슨 말을 할지 심사평을 또 어떻게 할지. 그냥 앉아서 심사평 한번 해보세요. 이럴 수는 없으니까 미슐랭 3스타인데 그렇게 하는 PD도 왠지 있을 것 같아. 뭐 있을 수도 있죠. 있을 것 같아요. 뭐 있을 수 있죠. 근데 저는 그런 캐릭터는 아니고 그냥 아니시죠. 미슐랭 3스타고 내가 심사 본다고 했을 때 토달할 사람 없을 거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래도 뭐가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것도 김학민 PD 안에 있던 하나의 필터가 있었네요. 이런 언어적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튼 뭔가 엣지가 있는 그 언어를 갖고 있을 것이다. 저런 자신감. 네, 그렇네요. 네, 그런 걸로. 네. 당신은 멋진 PD라고요. 그런 본인도 걸로. 모르는 네, 기준이 저는- 있었군요. 제가 잘했군요. 굉장한 네. 거죠. 남들이 못 따라합니다. 이거. 아무튼 그래서 어쨌든 안성재 셰프는 첫 메뉴를 딱 심사하는 그 순간에 이거는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딱 그 한마디 하는데 순간 약간 공기가 달라지는 느낌 진짜?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우라 혹은 카리스마라는 그렇죠. 카리스마. 걸까요? 네. 그 순간 되게 와 이거 진짜 이분은 잘 데려왔다. 그때 그 순간이 들었고 그 다음 심사 이랬다면 그 천만백반 그 이제 백반집 되게 유명하신 그분도 되게 진짜 이름난 맛집이고 되게 맛있는 집이에요. 그렇죠. 예. 어머님이 딱 요리를 막 이제 막 맛스럽게 하셨어요. 그럼 이제 막 미슐랭 3스타 셰프가 와서 먹었는데 처음에 또 이제 뭐 맛있다는 뉘앙스를 줬어. 그러면 시청자들은 대부분 합격이네. 그치. 예. 근데 밥이 없어서 짜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네. 의외성이야. 예.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진짜. 저도요. 어떻게 처음에는 저희들끼리 야, 밥이 없어서 짜는 게 말이 돼? 저희 입장에서도 약간 근데 이 안성재 셰프님의 심사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저는 그 말씀하셨던 두 개의 장면이 안성재라는 캐릭터를 가장 효율적으로 압축해서 짧은 시간 안에 시청자들에게 각인시켰다고 생각해요. 하나의 키워드로 안성재를 던졌다. 그러고 이거는 여담이지만 저희는 그게 소스가 잘 만들어졌다고 해도 그것을 잘 만들려면은 결국은 그걸 잘 풀어내는 그렇죠. 편집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표현요리사는 또 유명한 게 편집이었지 않습니까? 편집이 참 많이 회자됐죠. 그게 너무 그렇게까지 좋아해 주실 줄 몰라서 너무 감사한데 그 장면이 저의 파트너를 자랑하자면 제가 알고 있는 가장 잘하는 테크니션 중에 하나인 김은지 PD가 그 네. 안성재 셰프의 그 심사 과정을 네. 정말로 잘 편집했어요. 네. 그 주어진 상황을 발견했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완벽하게 조립되어 있는 편집 영상이었어요. 저희가 콘티를 짜서 그려도 그거보다 안 나올 텐데라는 느낌? 보는 사람의 긴장감을 극도로 올려주는 연출이었지 굉장히, 않았나. 안성재 셰프님 얘기를 좀 많이 한 감이 있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다른 여타 기존의 흑변요리사와 싱어게인 전까지 다른 프로그램에서 안 보셨지만 네. 봤습니다. 다 보질 않아서 그렇지. 네. 닥터 프로스도 다 보셨나요? 네. 만만치 않거든요. 이게 길어가지고. 그렇죠. 괜찮아요. 네. 네. 그래서 다른 여타 그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이야기가 하나의 레이어에 가까웠다. 참가자들이 보여주는 퍼포먼스와 그 안에서의 어떤 경쟁 구도였다면 흑백요리사는 레이어가 하나 더 있다는 분명한 존재감. 난 지금 참가자들의 퍼포먼스와 대결을 보고 있지만 내 뒤통수에는 백종원과 안성재라는 두 사람이 여기 계속해서 존재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두 사람은 어떤 서사를 갖고 있고 두 사람의 관계성은 어떨까? 이 사람들 맛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까?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여러 개의 레이어를 갖고 있는 프로였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저희 흑백요리사뿐만 아니라 재밌는 서바이벌은 보통 다 그런 것 같긴 해요. 이제 진짜 심사위원의 존재가 그렇죠. 잘 구현이 되면은 맞아요. 그 프로그램은 성공하고 재밌는 프로그램
정도면 되는 것 같고. 네. 시즌을 반복하면서 오래가는 프랜차이즈, 오래가는 브랜드가 되어버린 맞아요. 프로그램은 심사위원이 사실은 그 브랜드의 맞아요, 핵심이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흑백 요리사가 시즌 한 14까지 나왔으면 좋겠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의 브랜드가 완벽하게 다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뭐 그럼 시즌 하나에 1년이니까. 그러면 제가. 그죠? 14년. 네.